홀랩 수술에서는 발기부전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 원장 정재현입니다. 그간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꽤 많은 양의 전립선 비대증 수술 정보를 전달드렸었죠. 이번 시간부터는 각 환자의 상황별로 어떤 수술이 적절한지 각 수술법을 비교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61세 남성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을 3, 4년간 꾸준히 복용했고 전립선 크기는 42라고 들었습니다.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공중 화장실에서는 옆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배뇨 장애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전립선 수술은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미뤄왔는데 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가 떨어지면 방광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방광이 변성되기 때문에 일단 약을 바꿔서 시도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성기능 장애를 가장 걱정하셨는데 아마 전통적인 표절 수술법인 홀랩이나 또는 그 이전 세대의 경여도 전립선 절제술 TRP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당히 흔한 잘못된 오해죠. 홀랩 수술에서는 발기부전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사실입니다. 정상 조직은 보존하고 비대 조직만 말끔하게 제거하거든요. 수술 후에도 부부관계는 수술 전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후에 사정하는 정액이 양이 줄어드는 역행성 사정만 생기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정 시 느낌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이면 발기력만 유지된다면 환자분들에 따라 사정의 양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개인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수술법이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역행성 사정을 꼭 방지하고자 한다면 홀랩보다는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 또는 수증기 시술 미준 또는 고압수 수술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묶어서 열어주는 결찰술은 역행성 사정은 생기지 않는 시술이고 리줌 시술은 역행성 사정 가능성이 2% 내외로 아주 적고요. 고압수로 갈가내는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은 약 20%, 3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은 리줌이나 결찰술에 비해서 출혈량도 좀 있는 편의 수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 20% 역행성 사정 가능성에 베팅을 걸고 고가의 수술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역사정을 감수를 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홀랩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리즘이나 결찰술 같은 시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립선 크기 42g이면 모든 수술이 가능하지만 방법의 선택에서는 모양도 중요합니다. 특히 결찰술에서 그런데 방광적으로 중엽이 돌출되거나 하는 특정 모양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모양이 어떤지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리줌은 모양에 구애를 받지 않아서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용은 통상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이 가장 고가고 그 다음이 리줌이나 결찰술, 그 다음으로 홀랩이 가장 적습니다. 결찰술은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결찰사 개수가 달라지면서 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42g이면 상황에 따라서 리줌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제 환자분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드렸던 건데 이분은 역행성 사정에 대한 사정 기능 보존의 의지가 크셨고 고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이셔서 리줌 시술을 했었고요. 경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같은 60대 초반의 비슷한 조건에서 역행성 사정이 무관하신 분이라면 홀랩을 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비용도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비슷한 조건에서 소변줄을 하루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서는 전립선 모양이 적절한 경우에 결찰술을 했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법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그리고 사정기능 보존에 대한 의지,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재발에 대한 가능성과 경제적 상태,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각 수술법에 대한 소개를 아래 댓글에 링크로 다양하게 첨부를 해놓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의 수술 방법 선택에 고민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